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FA 시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또 마커스 스마트처럼 또 뜬금없이 바이아웃 된 이후에 행선지를 옮기는 선수들이 남아있고 또 뭐 러셀 웨스트브룩이나 크리스 폴 같은 선수들도 아직까지는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새로운 팀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과 또 몇몇 팀들의 소식을 묶어봤습니다. 자, 벤 시몬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벤 시몬스는 여태껏 총 3개 팀에서 뛰었죠. 네, 필라델피아에서 활약을 하다가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LA 클리퍼스의 지난 시즌 18경기 동안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클리퍼스 이적 이후에 18경기 출전을 했었고 FA로 풀렸습니다. 벤 시몬스가 뭐 연평균 그래도 한 13일, 15일 아마 풀 MLE 정도 이상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냉담하고요. 벤 시몬스는 이제 향후 NBA 커리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드래프트 1순위 지명자이기도 하고요. 또 필라델피아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과거일 따름이고 4년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딱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고 르브론 제임스도 벤 시몬스를 대단히 좋아했었습니다만 그 4년이 전부였습니다. 루키 스케일까지가 딱이었고요. 그 이후에 뭐 너무 빠르게 정점에서 내려왔죠. 자, 향후 계약은 베테랑 미니멈이 정배당입니다. 연평균 뭐 10밀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만큼 벤 시몬스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시몬스를 위한 수요는 꽤 있습니다. 왜냐? 비싼 시몬스가 아니니까. 자, 관심 있는 팀 목록을 살펴보면 세크라멘토 킹스, 세크라멘토는 사실 뭐 전 포지션 보강이 필요합니다. 슈터도 부족하고 그리고 더마 드로잔과 사보니스, 물론 사보니스는 3점을 쏠 수 있지만 사보니스로 하여금 뭐 스트레치 빅맨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물론 뭐 사보니스와 벤 시몬스가 함께 뛰는 시간이 줄 테고 또 벤 시몬스와 드로잔이 함께 뛰는 시간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팀의 난 슈터, 그러니까 비슈터가 너무 많은 건 좀 별로죠. 세크라멘토의 궁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 보스턴 셀틱스는 예전부터 벤 시몬스에게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보스턴은 셀러리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베테랑 미니멈으로 좀 잘 줍줍한다면 벤 시몬스는 충분히 또 요긴한 선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입니다. 벤 시몬스의 포지션은 아마도 NBA 전 현역 선수 통틀어서 가장 좀 애매하죠. 1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4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2, 3번은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런 자원이라 볼 수가 있는데 피닉스는 현재 볼핸들러가 부족합니다. 물론 뭐 데빈 부커, 제일런 그린 다 있긴 합니다만 헤비하게 쓰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핸들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몬스를 영입한다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 거죠. 자, 그리고 뉴욕 닉스입니다. 뉴욕 닉스는 현재 계속 벤치를 봉황하는 프로젝트를 쓰고 있죠. 게르송 야부셀리 데려왔고 조던 클락슨도 영입을 했죠. 근데 야부셀리가 왔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미첼 로빈슨, 카렌 서니 타운스의 야부셀리가 있다면 벤 시몬스는 간다고 하더라도 벤치를 지키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 호포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알 호포드 아직까지 여러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은퇴할 것이냐 아직도 차기 행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은퇴냐 아니면 현역 연장이냐 이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호포드는 보스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만약에 샌프란시스코까지 간다면 비행기로만 거의 뭐 5시간 반,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처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죠. 물론 뭐 본인만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호텔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뭐 유력 시나리오 2가지를 살펴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단년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어느 팀과도 계약하지 않고 그냥 영원한 셀틱으로 남으면서 은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골든스테이트의 현재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조나단 쿠민가의 거치가 선결 과제죠. 쿠민가가 얼마의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력 보강의 대소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3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계약 선수나 혹은 트레이드로 단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않은 팀이에요. 결국 쿠민가의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쿠민가의 거치를 결정하고 나서 이후에 알 호포드 혹은 디앤서니 멜튼 혹은 한꺼번에 영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현재까지 골든스테이트는 호포드 이외에는 다른 빅맨의 영입 소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케본 루니가 뉴올리언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빅맨은 필요하고 호포드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쿠민가의 계약건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점, 이게 골든스테이트와 호포드에게는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커리어를 이어나간다면
1년 계약 이후에 은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단연 계약 혹은 2년 이상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고요. 1986년생입니다. 저랑도 나이 차이가 6살밖에 나지 않는데 굉장히 노련한 수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발은 느리지만 알 호포드가 젊었을 때에도 전성기에도 퀵니스나 빠른 발로 수비를 잘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수비 센스, 그 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과 또 팀 디펜스 능력 이런 것들로 재미를 봤던 선수고 슈팅 레인지가 길죠. 경기당 평균 2개 가까운 3점 혹은 2개 전후의 3점을 평균 이상으로 던질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 잘하고 그 다음에 슈팅 레인지가 길다면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베테랑은 리그에 많지 않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스템과도 굉장히 궁합이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이 난 슈터이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드레이먼드 그린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선수가 슈팅 레인지가 길고 3점을 지체 없이 던져야 됩니다. 디그린과 루니 함께 플로어에 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결국 수비가 약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퀸트 포스트와 드레이먼드 그린을 함께 쓰는 이유도 서로의 약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호포드는 공격도 괜찮고 수비도 여전히 훌륭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렇게 목을 매는 거죠. 자, 애틀랜타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습니다. 9시즌을 뛰었는데 보스턴을 이적하면서 상당히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이 알 호포드의 아버지가 티도 호포드인데 이분도 NBA 선수 출신이고 보스턴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도 보스턴으로 갔고 이후에 필라델피아 잠깐 뛰었고 썬더에서도 한 시즌 활약한 이후에 보스턴으로 되돌아왔죠. 애틀랜타에서 가장 길게 뛰었지만 보스턴에서 7시즌 그리고 한 번에 우승을 차지했었고 셀틱스 선수 소속으로 은퇴를 할지 아니면 워리어스로 이적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커리어 대부분을 동부에서 보냈어요. 썬더에서 딱 1년 서부 컨퍼런스에서 활약을 했었고 무려 17시즌 동안은 동부 컨퍼런스에서 활약을 했던 호포드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폴이 아직까지 시작에 남아있죠. 랍시티로 다시 갈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아마도 LA 클리퍼스 아니면 피닉스 선즈 아니면 미러키 벅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 폴의 과거 팀 동료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맷 반스, CP3의 LA 클리퍼스의 힌트를 본인의 SNS로 줬었는데 그 당시 맷 반스가 뛰었을 때의 LA 클리퍼스가 전성기였죠. CP3도 있었고 블랙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등등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 폴은 본인의 차기 행선지로 가족들과 가까이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본인의 출전 시간이 충분한 곳을 꼽았습니다. 우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우승에 대한 미련은 버린 듯 보이고요. 현재 CP3의 가족은 LA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LA 지역은 당연히 선호하고 출전 시간 확보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만약에 출전 시간을 가장 중시한다면 미러키 벅스로 가겠죠. 하지만 미러키 벅스 춥습니다. 위스콘신 주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정말 더럽게 추워요. 그리고 LA와도 멀고 미국의 중부니까. 그리고 미러키가 아닌 피닉스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피닉스는 LA와 비행기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죠. 가족들과 가까이 살 수 있고 또 친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 LA에 가족이 살고 있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다 들어맞습니다. 우승 후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출전 시간이 문제죠. 자, 클리퍼스의 현재 상황. 화려한 가드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전 백코트는 제임스 하든과 브래들리 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둘 다 올스타 출신이죠. 둘 다 커리어에 30점 이상을 넣은 시즌이 있을 만큼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고 나이도 먹었지만 그야말로 화려한 공격력을 지닌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든의 백업은 크리스 던이고요. 브래들리 빌의 백업은 보그단 버거너비치 혹은 데릭 존스 주니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명의 올스타를 데리고 있고 제임스 하든과 브래들리 빌은 전부 다 당연하지만 크리스 폴보다는 나이가 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던이라는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백코트 자원도 수비수 자원도 데리고 있고 보그단 보고노비치는 클리퍼스 와서 완전히 슈팅이 달라졌습니다. 슈퍼스타들과 여러 명 함께 뛰는 보그단은 굉장히 무서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명 사이에서 출전 시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뛸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출전 시간이 가능할까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우승 도전은 가능합니다. 크리스 폴, 이 훌륭한 커리어를 지닌 선수가 반지 하나 없이 은퇴한다면 참 아쉽죠. 그런데 25, 26 시즌 클리퍼스는 엄연한 우승 후보고요. 몇몇 후보 행선지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닉스 선즈, 미러키 벅스, 자, 이런 팀들보다는 훨씬 더 우승에 가까운 최강 전력을 지니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크리스 폴은 출전 시간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있고요.
지난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으로 활약을 하면서 82경기를 모조리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에 대한 욕심, 스타팅 자리에 대한 이런 욕심이 결국 변수가 되겠죠. 자, 이제 인디애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인디애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또 정보도 하나 제가 살펴봤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정말 비극적이게도 파이널 7차전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시즌 아웃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이널 7차전에서 시즌 아웃이 되는 1년짜리 부상을 입은 선수는 할리버튼이 처음이었죠. 자, 그리고 인디애나는 최근에 14.1mm에 달하는 DPE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리고 NBA가 승인했다. 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자, DPE는 무엇이냐? Disabled Player Exception이라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부상 선수 예외 조항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부상 선수 예외 조항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선수를 대신해서 일정한 제한된 금액으로 선수를 영입하거나 트레이드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DP를 살펴보면 논텍스 MLE가 정확하죠. 네, 제가 오프시즌 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입이 닳도록 논텍스 MLE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금액은 정확히 14.1mm인데 우연히 맞았네 이게 아니라 부상자의 50%면 만약에 할리버튼 연봉을 50mm로 잡으면 25mm 되겠죠. 혹은 MLE 미드레벨 익셉션 14.1mm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봉 혹은 MLE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 20밀짜리 선수가 있습니다. 20밀짜리 선수가 시즌 아웃 당했는데, 그렇다면 DPE는 20밀짜리 연봉의 50%니까 DPE가 10mm 되죠. 10밀과 그 다음에 풀 MLE가 14.1mm니까 이 가운데 낮은 금액이니까 20밀짜리 선수의 DPE는 10mm 되는 거고요. 할리버튼 연봉이 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드레벨 익셉션이 낮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1mm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DP로 자유계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 칩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너무 데려오고 싶어서 14.1mm를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반면에 진짜 별론데, 너무너무 별론데 일단 데려오자. 왜냐하면 그 선수가 14.1mm짜리의 연봉 선수가 되니까 이걸 트레이드 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긴하고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다만 합산해서 사용하는 건 불가합니다. 즉 여러 개의 DP를 이렇게 합쳐서 쓸 수는 없어요. 14.1mm짜리 DP가 있고 그 다음에 5.9mm짜리가 있으면 총 20mm네. 이걸로 20mm로 영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DP를 쪼개서 여러 명으로 영입은 가능해요. 14.1mm니까 4.1mm짜리 하나, 5mm짜리 하나, 또 5mm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3명을 데려올 수 있지만 DP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DP는 단년 계약만 가능해요. 1년만 가능합니다. 멀티 안 됩니다. 그래서 딱 1년 동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DP를 굉장히 또 잘 쓰는 팀들은 활용을 시푼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4.1mm짜리 이 DP를 통해서 마일스 터너를 잡았으면 됐잖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DP는 그냥 DP대로, 기존 선수와 연장 계약에 DP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물론 마일스 터너를 잡지 않았거나 혹은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14.1mm짜리 DP를 신청하고 만약에 이걸 쓴다면 인디애나가 마냥 정말 하위권에 놓을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적은 내겠다라는 뜻으로 또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DP라는 개념을 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 아이지아 잭슨 아주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 2025년 여름 바로 이번 오프시즌 때 3년 21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좀 후하게 인디애나가 또 준 셈인데 출전 경기 수에 대한 옵션은 넣었고요. 그리고 금액은 하향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팀 친화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제임스 와이즈먼과도 2년 미니멈 계약을 맺었는데 1년 차는 부분 보장, 그리고 2년 차는 플레이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가 총 보장이 됐을 때 저 2년 차도 쓸 수가 있고 1년 차 때 그냥 방출돼 버리면 2년 차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냥 미니멈 계약이지만 거의 트레이닝 캠프 계약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셀러리 어렵죠. TP도 있고 DP도 있고 부분 보장, 풀 개런티, 무지막지하게 복잡하지만 또 이렇게 알고 보면 더 재밌는 NBA 소식이니까요. 저희 조코피 TV를 통해서 여러분의 NBA를 보는 재미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희가 또 깜짝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커뮤니티 많이 봐주시고요. 또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